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번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물가 불확실성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차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직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가 22일 과거 버블기 때 기록한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35년 만에 고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매출이 221억 300만 달러, 순이익이 1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 이렇게 테마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직접 집필해주신 이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요,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생각보다 오르기 힘든 그런 국내 증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아침 8시에 매일 무료 생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포커스온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다 포커스온, 궁금하다 초록밴드. 네, 좋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빨간불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시황 지금 현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 FOMC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두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막판에 땡겨 올려줬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둘 다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9.85포인트 올라가서 2663포인트 지금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87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6.16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MC로 인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막판에 엔비디아가 살려줘가지고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다. 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코스피 그러면은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아주 수급은 약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2,433억 원 매도, 그다음 기관은 1,468억 원, 외국인 849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총 상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현재 삼성전자 보합권 와 있고, SK하이닉스 3.89%. 자,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아주 역대급의 실적을 내놓고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HBM 메모리, 즉 고대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49% 하락.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약바이오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현재 역시 아주 약하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313억 원 매도, 기관은 189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350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시총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 0.4%. 자, 2차 전지에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보합권입니다. 에코프로는 0.17%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HLB 1.86%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라갔던 엔캠 드디어 좀 떨어졌죠. 자, 여기서 3.06%까지 일단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알테오젠 3.41% 상승해가지고 바이오 쪽으로는 약간 이제 조금 종목별로 돈이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장 마감 이후로 해서 엔비디아가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위주로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세한 해외 시장도 짚어주시죠. 자, 그럼 지금 우선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의사록은 떨구고 엔비디아는 올리고. 자, 굉장히 재밌는 자리예요. 자, 의사록은 떨구고 엔비디아는 올리고. 처음에 의사록이 2시, 그러니까 우리 새벽 시간으로 새벽 4시죠. 4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4시에 발표 나가지고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그때 그까지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증시는 다 떨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장 마지막 1시간 놔두고서 그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었죠. 요때를 기다리고서는 갑자기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닝볼링진에 대한 거래 제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교란 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너 3일간 거래 정지. 지금 거래 정지 3일 먹었습니다. 거래 정지 3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쓰고 있다. 즉 중국 정부가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그 증시의 교란이라든가 시장을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막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증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혼조세로 들어왔는데 다우는 올라갔죠. 자, 올라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아주 좁은 요 박스권 안에 있다.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얘네들은 5,100까지 했다가 5,200선으로 이제 5,200까지 자, 여기 목표치를 올려줬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어쨌든 다시금 5,000선이 깨져가지고 지금은 4,970 온가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양봉이긴 한데 하락 마감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의 힘으로 억지로 땡겨 올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더 큰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자, 가이던스는 지금 분명히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양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자리는 오늘 저녁에 실적, 정확히 하면 실업급여 청구 건수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는 오늘은 굉장히 우리나라 장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실적. 자, 목요일이죠. 모더나, 뉴먼트. 자, 뉴먼트가 있어요. 요거 금 관련주. 그다음에 니콜라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셔니어 요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스 요거 이제 셰일가스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장 전에 나오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블록하고 카바나 요 중고차 업체죠. 요게 지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부킹홀딩스. 자, 여기 놀자주 일명 바캉스라든가 여행 관련주가 여기에 또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인투이트 네트워크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인 발레가 여기 또 이제 오늘 실적을 장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기 순환하고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개인들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자, 쭉 갈라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은요. 자, 여기에 웨이페어하고 모더나, 니콜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또 그랩도 지금 개인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금 관련주인 뉴먼트도 역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닥터페퍼로 유명한 큐리그 닥터페퍼, KDP 여기도 지금 개인들이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미니언 에너지, 다미니언 에너지 여기도 지금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쉬 헬스 요거도 이제 요양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파이어니어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누하고 카바나, 누 스퀘어 카바나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발레를 또 보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로켓 배터리 아닙니다. 이거는 로켓 컴퍼니입니다. 그냥 이게
배터리 회사 아니에요. 절대 요거 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인투이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OG 여기도 지금 상당히 큰 석유 회사입니다. 요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장 보시면은 현재 3일 연속 해가지고 양봉을 해가지고서 올라갔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긴 기간 춘절 기간을 비워놓고서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샹하이하고 전장 역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부의 개입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그 연휴 동안에 이 버퍼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금 상승 여력을 조금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 지수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아직 상승하는 여력이 부족하죠. 여기에 윗꼬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원 지수 자재는 엔비디아가 잘 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오늘 어떤 시장을 보여줄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 등의 여러 가지 기업들 역시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연휴 이후로 버프를 좀 받아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쭉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증시까지도 분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자료집이고요. 테마 리포트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초록밴드 통해서도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 전에 이렇게 시장 브리핑과 함께 대응 전략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테마들까지 다 짚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어떤 것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실시간으로 받고 있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요일별로 다른 강의들을 배워보고 있는데 목요일은 또 제가 좋아하는 스몰캡을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어떤 강의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몰캡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자, 안전할 수가 없는데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몰캡. 작지만 좋은 종목 골라서 소액으로 중기를 투자한다. 자,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오늘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몰캡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기 투자. 자, 중기 투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장기로 가게 되면은 안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캡은 무엇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자, 작지만 강한 기업, 작고 강한 기업. 그때 자 확실하게 적지 못했지만 헬만 지먼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히든 챔피언이라 그러죠.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많이 알지만 1990년도 당시에 나왔을 때는 완전 센세이셔널했던 히든 챔피언. 자, 숨은 챔피언의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돼 있느냐? 이 헬만 지먼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첫 번째, 자, 가족 경영. 웃기죠? 가족 경영.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냐? 경영권이 외부에 있는 이사회라든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탄탄한 가족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는 뭐냐? 독점적 기술. 도저히 이 회사가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기술을 구경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혹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글로벌 지분,
글로벌 지분이 실제로 글로벌 독점적 지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주 중요하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서 탄탄하게 최소 100년에서 150년 이상을 버텨왔다라는 것이 여기 있는 헬만 시먼이 얘기했던 히든 챔피언의 기본적인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죠. 자, 우리 이제 겨우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건국된 지가 70몇 년 됐죠. 이제 1948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이제 겨우 뭐 한 75년, 7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캡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버전으로 해서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 시총은 작아도 시총 작다. 작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국산화 기술, 특히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 보유한 업체. 자,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안정적인 그다음에 글로벌 매출이 나온다. 매출이 나온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내 증시에서의 스몰캡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의 헬만 시먼의 이론이 맞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내 증시에서는 바로 시총이 작으면서도 국산화 기술을, 즉 우리나라의 힘, 외국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국산화되어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안정적인 글로벌 매출을 내는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중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중기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중기 투자. 자, 그럼 다음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중기 투자의 기준은 4개월에서 6개월, 그다음에 길어도 12개월 미만으로 잡아야 한다. 이걸 지금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전에 얘기했던 마크 스탠, 자, 그전에 얘기했던 스탠 와인스타인 있죠? 스탠 와인스타인. 자, 스탠 와인스타인. 와인스타인의 이야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자, 와인스타인이 뭐라 그랬느냐? 6주에서 4개월까지. 6주에서 6week에서 4months. 자, 6주에서 4개월까지를 이거를 중기라 그랬어요. 요거를. 근데 저는 요거를 어느 정도 보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를 본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일찍 달성됐다 그랬을 때는 보통 3개월을 본다. 즉 분기. 3개월, 즉 분기가 되었을 때 분기 투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잡는다. 즉 스몰캡으로 했을 때 우리는 총알을 4발을 가지고 있다. 1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은 자, 스몰캡을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 투자에서 할 때 중기 투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로 잡는다. 4개월로 잡는다. 자,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스몰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샷건 총알을 3발에서 4발. 그죠? 3발에서 4발. 한 번 쏠 때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즉 1,000만 원짜리 계좌를 1,000만 원짜리 요 자금을 가지고서 1년에 4번, 3번에서 4번을 쏘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 최소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랬을 때 요걸로 3번, 4번 쐈을 때 최소 50%의 이익을 가지고 4번 했다. 그럼 200% 올라가죠. 따라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느냐? 2천만 원에 연 2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2천만 원. 자, 조금 어렵죠? 자,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만약 100% 내겠다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즉 원금 플러스 했을 때 그 계좌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1년 만에. 자, 여기까지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얼한 것, 즉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왔을 때, 그리고 얘가 정말로 제대로 좋은 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그때 이것이 달성이 되는 것이지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자, 스몰캡은 지정기간만 거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정된 기간, 즉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투자이기 때문에 3에서 4개월을 절대 넘기가 안 된다. 자, 지정기간 3에서 4개월. 자, 이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또 얘기했죠.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러면 6개월까지는 시간을 줄 수가 있다. 자, 6개월까지는 시간을 준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은 스몰캡 투자를 하는데 총알은 6개월 했을 경우에 딱 2발 남는 거죠. 자, 3개월마다 투자니까
3개월 투자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6개월 이미 소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뒤에 남은 6개월 동안에는 2번만 스몰캡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갑자기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죠. 장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자 잘 벌더라도 거기서 익절을 해야 되고 거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을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나 중요한 거 스몰캡이 지정 기간만 즉 3개월에서 4개월 길어도 6개월이 넘어가지 않은 이 범위 안에서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보죠. 자 어떤 종목 가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에코프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8만 원에 샀어요. 8만 원 정도에 일단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에코프로. 자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자 한 8월 정도에 샀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10월부터 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쭉쭉 올라가가지고서는 이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자 5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10월 중순 11월 정도 됐을 때.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들고 간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자 거의 한 700% 정도 됐죠. 70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700%의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게 150만 원까지 갔다는 거를. 이게 지금 150만 원까지 간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과연 여기서 더 들고 가느냐 마느냐는 그야말로 자 각자의 판단이죠.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뭐 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신용 미수까지 끌어가지고서는 쭉 당겨가지고서는 150만 원까지 가는 거를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분들은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정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됐다. 그러면은 더 올라간다 그래도 잘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마지막 추세를 봐서 더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에 내가 먹지 못한 것은 내 운이 아니다. 내 몫이 아니다. 이건 운이라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 8만 원짜리를 샀는데 55만 원까지 간 에코프로. 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자, 3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700%네. 아유 이게 한 50%에서 100% 정도만 봤는데 700%나 나왔네. 이러면 아주 큰 과실이 나왔으니까는 자 100% 예상했는데 자 했는데 700%가 나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거 그러면 아 이게 나한테 주어진 좋은 몫이구나. 아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해가지고서 이때는 과감하게 잘랐어요. 그랬는데 얘가 150만 원이 됐어. 150만 원이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를 어떻게 죽이시려고 여기에서 자르게 하셔가지고 이걸 더 못 먹었네. 이런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스몰캡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는 내가 수익을 봤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추세를 봐서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운에 맡겨야 된다. 결국은 내가 거기에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은 추매를 한다. 여기다가 추매했다.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은 또다시 손실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혹은 나왔는데 매도를 해가지고 익절했는데 다시 또 여기에다 들어갔다. 그러면 또다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도 이렇게 스몰캡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고요. 스몰캡은 기본적으로 3개월, 길어야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장기 투자부터 여러 가지 투자 기간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님께서 가장 좀 선호하시는 투자 기간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아주 초단타는 아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단기에서 중기 사이,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사이 하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스몰캡, 요 두 가지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뭐 4주 정도, 한 달 정도에서 스몰캡 투자, 뭐 한 길어야 6개월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 기법을 좋아한다는 점까지 제가 알아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스몰캡으로 수익 보는 방법들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알려주실까요? 자,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어떤 섹터를 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일까요? 미국이었을까요? 미국 시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오늘은 미국 거. 자, 오늘의 미국 섹터 종합석유. 미국의 종합석유회사. 자, 무슨 얘기냐? 종합석유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첫 번째 시추, 저장, 운반, 판매. 자, 이거를 업스트림. 자, 요거를 업스트림이라 그럽니다. 자, 탐사와 시추를 합쳐가지고서는 저는 일단 시추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탐사 플러스 시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업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저장과 운반,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midstream, midstream. 자, 그 다음에 판매를 뭐라 그러느냐? downstream. 자, 요건 한글로. 자, 이렇게 downstream. 자, 그래서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 이렇게 석유 생산의 분야는 세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를 다 하는 애들, 그거를 다 하는 대기업군들을 뭐라 그러느냐? 종합석유회사 섹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예전에는 록펠러가, 자, 우리 록펠러가 만들었던 스탠다드 오일, 요 스탠다드 오일이 있었죠? 요거의 후예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말이 좋아 후예지. 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스탠다드 오일이 어떻게 됐었죠? 자, 미국에서 반독점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독점을 하던 카르텔들, US 스틸을 비롯해 가지고 유니언 카바이드, 그 다음에 유니언 퍼시픽을 비롯한 오만 철도 회사라든가 철강 회사, 그 다음에 또 카바이드, 그다음 이런 그 석유 회사들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AT&T도 있었어요. 자, AT&T 통신회사.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 니네 그렇게 등치가 크면은 말이지 세상을 뒤집었고 뭐 우리 정부한테도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다 쪼개졌죠. 제일 많이 쪼개진 게 바로 스탠다드 오일인데 자, 그 마치 몇 개가 쪼개졌느냐? 34개로 거의 뭐 34개로 거의 뭐 그때 얘기했죠. 능지처참 당했다라고. 34개 기업으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또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하고 이합집산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그 석유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남아 있는 이런 석유 종합 회사들, 대기업군들은 바로 스탠다드 오일의 후예라기보다는 그 시체 덩어리 이제 기워 가지고 만드는 프랭켄슈타인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그래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아직까지 세상은 석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석유가 앞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조금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얘네들이 또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할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세계 시장을 에너지 시장은 아직까지는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 이 배당주로서 포지셔닝을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땅 파가지고 기름 나오면 그거 가지고 기름 팔죠? 팔고 나면은 정해진 배당 이거를 먹고 사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주들 중에서 정해진 이 석유 배당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로 보느냐? 결국은 이런 종합석유 회사들은 야, 니네는 배당만 잘 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것만 잘 되면 니네가 뭘 하든 우리는 아무 상관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배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수록 배당률이 커지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석유가 천년만년 잘 팔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10년도에 자, 그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130불, 150불을 배럴당 150불 가던 시절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석유회사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 주주님들께서는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완전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오일머니를 가지고서 어떻게 썼느냐?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산유국들이 오만 가지 프로젝트를 펼쳤고 그야말로 돈지랄이 뭔지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거기 가서 플랜트 2개 지어주어 오고
플랜트를 2개를 지으러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배당주로 포지셔닝한 섹터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배당 떨어지면 주주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난리가 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섹터, 다 슬라이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섹터에서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시추 말고는 투자하는 게 없어요. 물론 탐사 시추 말고는 투자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탐사 시추에 돈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탐사 시추에 말고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자, 투자하는 게 없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 하는데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돈 투자 이거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 지질 조사해야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동 조사해야죠. 최근에 들어서 제가 아람코에서 받았던 그 설문조사 보면은 거기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지질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석유가 날 것인가 한번 체크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 설문조사에 들어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특히 AI 시추는 지금 석유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특히 이제 초음파 지질 기술기, 지질기 이거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또 관련돼 가지고선 또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조금만 파가지고 조금 덜 파고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에서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또 찾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자, 왜 그러냐? 자, 여기에서 땅 밑으로 해가지고 혹은 해저로 해가지고 파는 자 시추 파이프 봉이 있어요. 파이프가 있어요. 자, 요게 보기에는 그냥 약간 좀 굵직한 그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플러스 그 각종 그 특수 섬유, 탄소 섬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각종 그 티타늄 뭐 이런 거 섞어 가지고서 15m짜리, 자, 이래 가지고 15m짜리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계속 연결해 가지고서는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 파이프 하나가 얼마냐? 요 파이프 하나가, 자, 지금은 값이 옛날에 180만 불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200만 불, 200만 달러 넘어갔어요. 200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3,000m 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m짜리 200개 들어가죠. 자, 200개. 그럼 200만 불 곱하기 200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꼬다리 하나 박는데 4억 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추가 당연히 비용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더 깊이 파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1000m 더 들어갔다. 여기서 1000m가 더 들어갔다. 1000m면 얼마냐 하면은요, 대충. 그러면은 한 67개 들어가야죠. 자, 200 곱하기 67 했다. 그러면은 1000m 들어갈 때마다 대략 한 1억 한 3천만 불, 1억 한 4천만 불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뭐냐? 조금이라도 덜 파고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데를 선호하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우선 요거 첫 번째. 시추 말고는 투자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예, 시추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배당이 줄어들면 난리가 납니다. 네, 실제로 그랬죠.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자, 수요가 너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 전부 사람들이 엄청, 특히나 사우디가 완전히 싹 풀고 나가지고, 자, 이때 기름을 풀고 나서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유가 났죠. 마이너스 유가가 났을 때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배에다가 터미널 5만 곳에다가 지금 기름이 다 차 있는데도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돈 줄 테니까 기름 사가세요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한 4년 전입니다, 벌써.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49년 만에 그때 쉘이, 자, 로얄 더치 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배당을 못 드릴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때 주주들이 대난리가 났습니다. 네, 대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 났을 때도 배당을 줬던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걸 안 줄 수가 있냐 이러고서는 배당을 안 줘가지고 그때 쉘이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무튼 내홍을 상당히 겪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석유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배당금 못 주면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든 뭘 하든 주식 소각을 하든 아무튼 오만 수단 방법을 다 가려서라도 배당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배당들이 앞으로 갈수록
줄지는 않고 늘어난다는 게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다. 첫 번째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 셰일 업체들의 인수합병이 더욱더 지금 치열한 상황이다. 요건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셰일 업체들은 2020년대가 들어오면서 그때 코로나 사태 지금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냐? 셰일 업체들이 2,000개가 넘었어요. 2,000개 여기에 이 각종 군수 업체들이 파산 혹은 인수합병, 파산이나 인수합병이 됐어요. 누구한테? 두 메이저들한테. 첫째 엑슨모빌, XOM, 엑슨모빌, 그다음에 CVX, 자 쉐브론. 요 두 업체에 그냥 다 죄다 먹히거나 죽든가 해가지고서는 인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됐었느냐? 2020년 당시에는 그야말로 셰일 업체들의 학살의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작살이 나고 몇 개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2023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냐? 2차 셰일 정벌이 들어갔죠. 이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이. 그래서 얘네들이 셰일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서 인수합병을 더욱더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때 살아남았던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든가 그 다음에 PXD, 파이어니어, 아까 나왔던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지금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느냐? 다이아몬드 에너지, 팽이라 그러죠. 자, 팽. 자, 독사 이빨 그래가지고서는 팽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백까지 해가지고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물론 얘네들은 살아남은 애들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자, 그 땅은 자 얘네들이 파는 땅이 누구 거냐? 엑슨모빌 거거든 이게 엑슨모빌 거예요. 아니면 쉐브론 거예요. CVX. 쉐브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제가 볼 때 2년 이상 안 넘어갈 거라 보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업체는 아마 여기 옥시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ESG 관련된 얘기. ESG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게 없는 섹터다. 자 실제로 ESG에 관해 가지고서는 떴을 때 석유 회사들은 Public Enemy No. 1, 즉 공적 1호였죠. 네. 공적 1호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업체들 그다음 정치권에서 뭐라 그랬냐? 니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할 말이 많지 않니? 기름 좀 들푸고 투자해 가지고서는 저기 공해 방지 시설도 놓고 그래 가지고 또 수소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은 천하의 엑슨모빌이 뭐라 그랬냐? 엑소미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쪽이 앞으로는 저 리튬 광산 투자할게. 리튬 광산 투자할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가오가 좀 한마디로 이제 체면 좀 깎이는 얘기지만 어쨌든 리튬 광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좀 그동안 시달렸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는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야 그거 뭐냐 ESG 그러고서는 슬금슬금 이거에 대해서 말을 줄이고 아끼고 아니면은 하지 않고 뭉개고 이래가면서 별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요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자 차트 엑슨모빌 XOM이죠. 자 엑슨모빌 차트를 보시면은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이게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나왔던 이 자료예요. 자 올라갔던 건데 최근 들어서 올라간 게 이 자리. 자 여기가 이제 1994년 소련 붕괴하고 나서부터 이제 쭉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디냐? 2014년도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일단 한번 꺾이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자 20년 전 요 자리까지 왔다 떨어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신고점 만들어 놓고서는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쓸 기름을 써야지 그러고서는 그동안에 갔던 것들이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셰일 오일 업체들을 그동안 인수합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셰일의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만큼 땡겨 올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 셰일 오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추이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섹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종합 석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에너지 섹터 중에서 가장 좀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ESG와는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섹터 분석 더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없이 입장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더 자세한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교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 있을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히든 종목률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22일 공략했던 펜트론 검사 장비 관련주였는데요. 20% 넘는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KLAC는 미국 주식이었죠. 22.73%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GST 1월 31일에 공략했습니다. 26% 넘는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코피아는 일주일가량 만에 37%를 넘기는 놀라운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엔캠이었습니다.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1월 9일 공략 이후로 해서 주가는 4배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일 한 가지씩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만들어 봤을 때 20%는 넘겨야지만 이렇게 5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만들었던 건 아무래도 테마 분석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도 바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올라갔던 게 역시 엔비디아 영향을 받았던 게 가장 커요. 자, 그래서 반도체 설계 여기에 대한 그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지금 강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거, 자, 여기에서 어제 나왔던 거 마크 저커버그와 이재용 회장의 만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이게 잘 됐을 경우에 마크 저커버그는 분명히 AI 칩을 별도로 의뢰할 거란 말이죠. 자, 그것도 AGI. 자,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파운드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팹리스 분야를 정복하겠다라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우군이 생길 것인데, 또 누가 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엔비디아하고 같이 파트너를 하고 있는 자, 오픈AI도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거기에만 묶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요거 AI 칩과 보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황 사장님이 상당히 긴장해 있죠. 자, 그러고 여기에서 또 누가 있느냐? 우리의 베조스. 자, 베조스 아저씨. 자, 6일 연속 해가지고서는 자, 잠깐만 하루에 10억 불씩 60억 불어치의 돈을 제 주식을 팔고 그러고서는 지금 자금을 모아놨는데, 이것이 또 다시 이런 AI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현재 아마존닷컴이 여기에서 자체적인 AWS에 쓰이는 AI를 만들 확률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구글도 있을 거예요. 자, 알파벳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 하나를 때려잡기 해가지고서 수많은 업체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최소한 4개에서 5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AMD가 역시 MI300X를 가지고 있죠. 역시 AI 칩을. 그럼 요거가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혹은 여기 AMD와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협력하느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금 방산에 또다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근히 상당히 재밌게 방산 쪽으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아직도 식지 않은 초전도체. 자, 이거 덕성과산암을 비롯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아센디오 같은 이런 데도 지금 초전도체에 엮여가지고선 갑자기 튀어오르는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 이 AI에 관해서 잘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이 오히려 더 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 자율주행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움직였던 테마 4가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종목은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요 세 개를 제가 지금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시그네틱스. 자, 삼성전자 HBM, 자, 고대형 메모리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삼성전자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MUF를 공급하겠다. 원래 SK하이닉스에다가 MUF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에도 시그네틱스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최근 24.79%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봤을 때 6월 달에 이렇게 한번 그 거래량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1월과 2월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 그 다음에 그 고대형 메모리에 대한 그 관심들이 커지면서 여기에 따라가는 부품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유니퀘스트예요. 자, 고배당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자, 그래서 지금 AI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첫째는 HBM 메모리.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설계. 자, 요거 AIG에 관련되어 있는 AGI죠. AGI에 관련되어 있는 요 설계, 이 두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지금부터 크게 튀어오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스트리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이미지, 동영상 요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같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다. 즉, 테크 쪽으로는 이거하고 양쪽으로 지금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 자, 차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한번 확 떨어져서 한 분할 합병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최근 1월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해서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단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예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 자, 뉴로머픽 칩 개발 소식. 여기도 역시 AI 중에서도 특히나 신경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칩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최고점 23.32%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길게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1월 말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자,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뉴런머픽, 즉 해서 AI 관련되어 있는 AI 칩에 대한 얘기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었고, 이전에는 사실은 메모리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 분야가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세 테마들 짚어봤고요. 추가적인 전략들을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 자, 별이 5개. 네, 5개. 자, 5글자. 반도체 설계, 소부장 섹터. 자, 지금 AI 때문에 아무래도 AI 그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소부장 관련된 것들이 뜰 수밖에 없죠. 특히나 설계 부문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CIS 이미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자, 이미지 센서 무슨 얘기냐? 요거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여러분 일단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후공정 관련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 인해서 AI 소라, 자, 어제 나왔던 AI 소라, 자, 오픈 AI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여기에 관련주로도 앞으로 충분히 테마성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거, 자, 요거, 자, 여기에 나오는 거, 자, 주봉이에요, 주봉.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것들을 봤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 저는 여기서 지금 이게 굉장히 조금 아사무사한 자리인데 그런데도 여기서 지금 타점을 한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봤을 때 테마성으로 보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땡겨 올려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안전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손절을 할 수 있는 라인을 잡아두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고 자세한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종합 석유 알아봤고요. 엑슨모빌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는 반도체 설계와 방산, 초전도체와 자율주행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설계와 소부장, AI 소라까지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